7월 18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가족들과 계곡이나 바다로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체험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119 물놀이 안전체험장이 임실에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바다나 계곡으로 떠나는 휴가철. 하지만 물놀이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40에서 50여 명, 도내에서도 5명 안팎에 이릅니다. 갑자기 깊은 물을 만나면 당황해서 허우적대다 변을 당하기 쉽습니다. 하천에서 놀다가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바닥이 평평하게 말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때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깊은 곳에 빠져도 당황하지 않고 구명조끼 없이 깊은 물에 들어가자 당황하는 아이들. 하지만 안전봉을 잡고 한 발 한 발 옮기며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급류는 폭우 시에 계곡이나 하천에서 만날 수 있는 복병입니다. 빠른 물살을 경험해보며 실제 상황에 대비합니다. 선생님께서 왜 깊은 곳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없이 물놀이 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어른들과 같이 가고 안전하게 놀고 함부로 깊은 곳에 가지 않아. 임실에 위치한 119 안전체험관에 물놀이 안전체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체험시설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하루 2번 체험이 진행되며 단체는 물론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에 덥석석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물을 좀 더 조심성 있는 그런 행동을. 지난해 물놀이 사고 사망자 중 10대 이하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코레일 사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좌석 부족을 겪는 주말 전라선 KTX가 증편되지 않아 불편이 높습니다. 코레일 최연애 사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주말 평균 전라선 KTX의 입석 이용객이 700명에 달해 증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좌석이 40석 많은 열차 4편만 교체해 좌석을 160석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열차의 부족으로 증편이 어렵고 내년 6월 수서발 KTX 개통 시에나 증편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와 추진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21일 서울에서 국민연금관리 운영체계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정부의 개편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별도로 떼어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올해 5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기금운용공사의 설립은 정부나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 그동안 토론회가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되는 자료를 보면 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닌데요. 단순 통계나 창업용을 염두에 둔 자료들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인터넷의 전북 3.0 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755종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체육 관광 분야와 일반 공공행정을 비롯해 모두 12개 분야에 이르는데 지난해 연말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가지수는 많아 보이지만 자료실은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목적 자체가 창업 목적 이런 데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축한 것이 전북 3.0 포털이거든요. 특히 행정 감시에 필요한 자료들은 상당수가 공개에서 제외됐습니다. 도청이 발주한 용역 결과 보고서와 내부의 행정 행위를 담은 문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민들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또 책임 행정과 신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정보 공개 청구가 이런 갈증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정기관은 이에 대해서도 만족도 높은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와 감시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개와 개방 대상 정보를 꾸준히 늘려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만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조속한 행정구역 결정과 새만금 개발청의 인허가권 제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반대 속에서도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를 위해 중국 CNPV와 GS파워가 요청한 공유수면 점사용권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새만금 개발청이 구역 내 인허가권을 독점하기 때문으로 조속한 행정구역 결정으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가 지방재정교부금 산정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학교와 학급 수의 비중을 줄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학생 수가 적은 전북의 경우 내년도 지원액이 올해보다 수백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장애인이나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한데요. 이런 여성과 장애인 작가들이 자신의 힘든 삶의 경험을 예술로 펼쳐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족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배추 농사를 짓던 아비는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배추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시들고 얼어붙은 배춧잎을 주워와 작가는 우아한 드레스 한 벌과 구두 한 켤레를 만들어 시린 아픔을 봉인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 억압받고 차별받는 수많은 여성들. 작가는 이런 세상을 등지고 섰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이 전국의 여성 작가들을 모아 우리 시대 여성이 직면한 문제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제작된 실험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여성 미술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릴 적 의료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은 작가. 언젠가 아예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준맹인 작가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눈을 감고 빛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희미한 점들이 캔버스 위에서 각자의 색깔로 반짝입니다. 눈에 대한 소중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맹인들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계기가 있고.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작가들의 노력이 캔버스에 깊게 배어 관객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김유찬의 6번째 사진전이 내일부터 24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군산 지역 음악동호회 뮤직포유가 오늘 은파호수공원 내 뮤직포유 카페에서 토요음악회를 엽니다. 동근 이색을 주제로 한 전주 팔색회전이 내일까지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 마련됩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익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기획연주회가 내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토요기획 공연이 오늘 중요 무형문화재 태평무 이수자들의 무대로 펼쳐집니다. 전주 연꽃문화제가 오늘과 내일 덕진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14회 하소백년 축제가 내일까지 김제청운사 하소백년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재래시장에서 즐기는 이색장터 서머나잇 마켓이 오늘 남부시장 하늘정원에서 열립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주말체험교실이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7월 18일 토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라북도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남원 28도, 무주 27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